이집트 이스라엘 간에도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은 없었어. 캠프 데이비드도 종전선언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이제 약간의 유사점이 있다면 이제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하나의 어떤 과도적인 또는 예비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협정을 좀 촉진하고 자극하는 효과를 노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종전선언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평화협정의 당연한 대표가 종전선언이고 전쟁 상태 종결과 평화회복을 같이 담는 게 평화협정의 그 일반적인 예고, 과거의 역사를 예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면은 이 종전선언이 굳이 필요하냐? 저는 필요성, 일반적이지도 않고 필요하냐 할 때 저의 입장, 물론 이 정부나 그 친강변학자들은 뭐 필요하다, 뭐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의미가 있고 온갖 포장을 해서 긍정적 측면을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반도 휴전 체제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대한민국 현재 국내법적 휴전의 국내법적 효력을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의 현재 헌법 질서나 모든 법령은 다 평시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시니까 전시면요 전시 징발할 수 있어요. 정부가 마음대로. 그 다음에 군형법에서 전시 항명죄, 전시 군부 이탈하면 전부 사형, 극형이 사형이에요. 전부 평지. 그리고 군형법 제2조에서는 그 뭐냐면 휴전협정 체결 이후의 현재 상태를 아예 평시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법질서는 헌법에 보면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중대한 교전 상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전시에 살고 있지 않고 사변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중대한 교전 상태도 아니라고 뭐 평시다 이 말이에요. 또 한미 간에는 어떠냐? 한미 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내법적으로 한미 간에도요 우리가 지금 평시로 보고 있어요. 자, 1994년 12월에요. 우리가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았다. 94년 12월 때,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 우리 그 군에 계셨던 분이나 군 출신은 다 잘 알지만 우리 이 작전법 또는 뭐 합참이나 이런 데에서 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 정전시 작전통, 우리 휴전 체제에 있잖아요.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사실은 평시작전통제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미 간에도 대부분이 우리 군사관계는 다 평시로 운영하고 있어요. 한미 간에. 다만 이제 국제법적으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한반도 휴전체제는 전시해야죠. 즉 국제법적으로는 전시의 연장이고 휴전 체제나 휴전 상태가 국내법적으로 지금 우리 평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이원적인 관계예요. 네? 이원적인. 이것도 이 한반도의 특수한 현상 형태를 말해주는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국제법적으로는 휴전 체제가 휴전 상태가 전시 연장하는데 미 국무부 때로는 중앙유엔군사령 유엔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반도는 현재 technically still at war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황에 있다. 전시 상태에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렇다면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전시의 연장이다. 고발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면 우리 국내법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뭐가 있어요? 종전선언을 했다고 우리가 지금 평시 상태가 전시가 평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다 평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안보 문제라든가 한반도의 안보 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또 하나 혼란이 뭐냐? 뒤에 가서 이제 영향에서 나오지만은 종전선언은 법적 효과 그걸 지금 앞당겨서 조금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전선언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휴전협정 하에 놓여 있고 휴전협정이 유효하고 휴전협정이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휴전협정이라는 특별법,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 휴전협정 제62항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이 협정은 말이죠. 수종과 중보 혹은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하게 교체될 때까지는 말이 기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협정 같은 그 휴전 체제 대체 협정이 체결되기까지는 계속 효력을 갖는다,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는 조약, 법적으로는 조약이 체결되면 그에 의해서 휴전협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대체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전선언이 있더라도 그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종전선언이 맺게 되면 이제 혼란을 오게 돼요. 하나는 휴전협정이 존속하니까 전시의 연장이 존재하고 여기는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고 하면 아니 전쟁이 끝나고 전시의 연장이 전쟁이 계속돼. 이런 모순 상치되는 두 가지 문서가 있는데 실질적인 효력은 어느 게 앞서겠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걸 이제 이용하려는 세력, 북한 이용하고 맞장구 치는 문재인 정부가 휴전협정을 계속 상본화시키고 종전선언을 앞세우면 이게 이제 상당한 그리고 우리 한미 안보 구조의 그 이완과 와해가 계속 진행되겠죠.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게 도대체 왜 나오냐? 사실 이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렸어요.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열렸고 그때 조지 W 부시,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후진타오 주석 등등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때 그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또 그 후진타오 만났을 때 북한이 핵폐기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평화협정의 체결을 휴전협정을 이제 대체하는 평화협정의 체결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 발언은 직접 TV라든가 뭐 이런 데에 방영되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 정상회담 후에 미 백악관에 토니 스노우라고 하는 미 백악관 대변인이 뭐냐면은 이제 기자들과의 언론 브리핑을 하는데 뭐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이 사람 뭘 하려고 했냐면은 이제 이 사람도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한국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고 경제협력, 문화교육 등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악관 대변인이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전쟁의 종결을 선언, 한국 전쟁의 종결을 선언 이런 말이 들어왔고 그 당시에 우리 언론에서는 종전선언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정상회담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치가 외교부에 대해서 미 국무부의 입장을 탐색해봐라.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전직 고위 외교 안보 관리들의 전언을 듣고 뭘 정확한 얘기입니다. 뭘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미 외교부의 지시를 해서 외교부가 국무부의 입장을 탐색했더니 미 국무부는 너 종전선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평화협정이고 지금 그걸 할 단계도 아니다. 그거는 거론도 하지 말라. 딱 잘라버리니까 외교부가 BH에 보고하고 미국의 입장은 전혀 그 당시에 외교부 산하에 요새는 국립외교원을 그렇지만 그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이판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도 보면 뭐냐면은 이미 평화협정을 언급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국립외교원장 했던 윤동민 교수라는 사람이 2007년 초에 쓴 보고서에 보면은 그건 평화협정과 차이가 없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외교부는 미국의 입장을 갖고 정부 내에서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그러면 김만복 원장이 우리가 알아서 해보겠다. 그래갖고 이 김만복 원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CIA 국장을 만나고 이걸 했더니 이건 우린 정부기관이 국무부를
단체에서 얘기해야 되겠다. 국무부도 찾아갔더니 국무부에는 문전 박대를 갖다 돌아와서 어찌됐든 이게 뭐 우리가 한번 이 구상을 우리가 이제 종전선언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2007년부터 한 7, 8개월쯤 됐는지 6, 7개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가지고 나온 게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이고 14정상선언에 종전선언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북한은 합의를 했고 크게 미국이 여기에 생각이 없으냐 관심도 없었고 그냥 합의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북한이 달라졌어요. 북한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 북한의 대남 전략은 북한은 말이죠. 조국 통일이 국가의 최고 이익이고 국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미 협상, 대미 전략이나 대남 전략이나 모든 것은 다 조국 통일 전 한반도의 공산화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대남 전략의 기초에서 통일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냐면 1975년에 허종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노동당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 여기 보면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냐 대남 전략 혹은 조국 통일의 핵심고리 또는 중심고리 전술을 얘기해. 거기 때는 뭐냐면 거기 뭐라고 쓰냐면은 평화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키는 것이 바로 북한이 조국 통일 혹은 통일 전략의 중심고리 핵심고리입니다. 75년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아니라 월남이 파리 평화협정 체결 후에 2년 만에 공산화되죠. 그 해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뭐냐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평화협정. 그런데 이게 지금은 바뀌었어요. 종전선언으로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핵심고리 중심고리는 종전선언입니다. 그럼 제가 뭐냐 이 북한의 지금 전략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국제적인 사례는 평화협정 안에 종전선언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전쟁 상태가 당사의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회복한다는 선언이 베르사유 평화조약이라든가 많은 평화협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시킨 거예요. 왜 분리시켰을까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주한미군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주한미군 철수 쉽지 않잖아요. 언제 체결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냐? 이거를 분리시키면은 종전선언을 채택해놓고 언제 체결될지 모르는 그 평화협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효과, 결과, 영향을 앞당겨서 실현시키겠다는 거죠. 종전선언 한 그 시점에 전쟁 상태는 끝났다. 평화가 왔다. 요 멘트를 시작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 냉전 질서 구조 해치 이거 다 해체해야 되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군 철수는 나중에 실현할지라도 그 미군 평화협정에서 나타나는 결과, 효과, 영향을 실현시키겠다. 이번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벌써 이미 그런 게 조금씩 나타나고 시작하고 있죠. 네. 이게 북한의 지금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전선언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가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아까 법적 효과를 얘기했지만은 실질적 효과 혹은 그 정책 파급 영향은 이거는 아까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겁니다.